이젠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본소득도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모을 줄만 알거나 연금에 기대기만 해서는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돈을 벌어다 주는 자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본소득으로 월급만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건 쉽지 않다는 거겠죠.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릴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욕심만 내려놓으면 누구나 자산소득을 월급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죠. 가정주부가 되었든 직장인이든 대학생이든 말입니다. 그럼 영상 내용 시작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워렌 버핏, 찰리 먼거, 벤저민 그레이엄 등 누구나 알만한 투자의 대가들은 공통적으로 활용한 방법인데요. 혹시 투자의 대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미국의 청소부를 100억 자산가로 만들어줬으며 우리나라 가정주부도 50억 원이 넘는 큰 자산을 일국에 만들어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답을 알면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뻔한 답이기 때문이죠. 바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겁니다. 아 뭐야, 기껏 복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체감하고 활용하실 분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상상 이상의 돈을 손에 쥐게 되실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란체스터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법칙은 전쟁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병력의 규모가 전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나타내요. 예를 들어 무기 성능이 똑같은 전투기끼리 싸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전투력은 병력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병력이 2배 많으면 전투력은 4배로 증가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 법칙은 전쟁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어떤 상품을 가지고 시장의 50%를 독점하는 회사가 있고 10%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회사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5대1이 아니라 25대1로 발휘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나 어플의 자산 가치는 그곳에 가입한 회원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원을 가진 사람과 1억 원을 가진 사람의 자본의 힘은 10대1이 아닌 100대1이 됩니다.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식이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인 E는 mc제곱으로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공간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공간이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들이 모인 조직, 돈이 모인 목돈도 다 공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크면 클수록 그것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내고 목돈도 모이면 모일수록 그것의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내게 됩니다. 마치 군중들이 모인 곳에 더 사람들이 모이듯이, 회원이 많이 가입된 곳에 더 많은 회원이 모이듯이 목돈이 있는 곳에 돈이 더 많이 달라붙습니다. 뭔가 중력의 법칙과 비슷하죠. 물질이 뭉친 곳에 중력이 생기고 중력이 또 다른 물질들을 끌어와 뭉쳐내는 것처럼요. 돈도 뭉칠수록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뭉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거, 대출 상환 방식을 꼼꼼히 따져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거, 들쭉날쭉한 수입과 지출을 통제하여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아는 것 등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뻔한 길을 놔두고 꾀를 부리죠. 그리고 그런 꾀를 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지고 맙니다. 부자가 되어 자유를 얻으려면 돈이든 시간이든 뭉치고 또 뭉치는 겁니다. 흩어버리면 안 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매년 더 많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데 배를 갈라 황금알을 꺼내고자 한다면 거위도 잃고 황금알도 잃게 됩니다.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죠. 마찬가지로 농부는 씨앗을 쥐고 누운 채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씨앗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씨앗은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이고 가능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푼돈이 아닌 목돈을 종잣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종잣돈은 씨앗처럼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돈을 뭉치지 못하고 자꾸 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일하면서 버는 근로소득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을 겁니다. 푼돈 자체는 힘이 별로 없지만 목돈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 명심하자고요. 지금까지 돈은 모일수록 제곱에 비례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복리의 힘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만능 열쇠,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시간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양면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돈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으로 50만원의 가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복리를 활용하면 200만원으로 불어날 수도 있죠. 이것이 시간이 가진 양면의 힘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돈에 복리를 적용해서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1000만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년 후에는 거기에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죠.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원금 외에도 이자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예금을 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딱히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돈이 불어났습니다. 시간이 돈을 벌어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을 가만히 입출금 통장에만 넣어뒀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애써 모은 돈이 구실도 못하고 값어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돈 낭비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가난해지는 셈인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가난해지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최소한 은행에라도 돈을 맡겨 작은 이자라도 벌게 해야 하죠. 자, 그럼 시간이 갈수록 복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 계산해 볼까요? 집 앞에 A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연이율 5%의 금융상품이 있네요. 그리고 좀 많이 멀긴 하지만 B라는 은행에는 연이율 6%의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집 앞에 있는 A은행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귀찮을 정도로 좀 많이 먼 곳에 있는 B은행에 가시겠습니까? 만약 월 100만원씩 1년을 모아서 원금이 1200만원 있다면요, 1%의 차이는 1년에 1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죠. 한 달에 고작 만원 차이입니다. 요즘처럼 날도 더우면 그냥 A은행에 가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이 1%의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 엄청난 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연 5%의 이율로 1200만원이 2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요.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이율 5%로 원금이 2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면 쉽습니다. 71을 이율에 해당하는 5로 나눕니다. 그럼 기간이 나와요. 14.4년이 걸리네요. 그럼 연 6%의 이율로 원금이 2배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71을 이율에 해당하는 6으로 나누면 12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10년마다 원금을 2배로 불리고 싶다면 연수익률이 몇 %여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71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71을 기간에 해당하는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7.2라는 수가 나오죠? 바로 이 7.2%가 매년 받아야 할 이자율에 해당합니다. 71을 이자율로 나누면 투자할 기간이 나오고 71을 투자 기간으로 나누면 이자율을 알 수 있어요. 참 쉽죠? 그런데 72의 법칙이 계산하기 편하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더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면 복리계산 공식을 이용해야 해요. 72의 법칙은 빠르게 대략적인 값을 파악하는 공식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연수익률 5%인 경우 원금 1200만원이 2400만원이 되는데 14.4년이 걸렸죠. 또 그 2배인 4800만원이 되려면 28.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연수익률 6%인 경우 12년마다 원금이 2배가 되기 때문에 4800만원이 되는 데는 24년이 걸리죠. 무려 5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단 1%의 차이로 말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계산을 해볼게요. 원금 1200만원을 연 6% 수익률로 36년을 굴리면 9600만원이 됩니다. 근데 만약 연 8%의 수익률로 36년을 굴리면 얼마가 될까요? 71을 8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9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따라서 36년 후면 무려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연 6% 수익률일 땐 36년 후 9600만원이었는데 연 8% 수익률일 땐 36년 후 1억 9200만원이라니. 단 2%의 차이가 36년 후에 1억 원 가깝게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이 만들어낸 복리의 힘이죠. 연 6%와 연 8%는 첫 해에 겨우 24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36년 후에는 이자만으로 1억이 차이가 나다니 놀랍지 않나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단지 시간이 돈을 벌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적금도 붓고 투자도 하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왜일까요? 그건 바로 인내와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모으다가도 돈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나중에도 별 차이 없을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껏 모아놓은 돈으로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거나 나에게 선물을 준다며 필요 이상의 지출을 하죠.
이건 모으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괜히 모으느라 고생만 하고 시간만 쓴 셈이니까요. 마치 포도주가 1년 숙성된 것은 별맛이 없고 30년 숙성된 포도주는 값어치가 엄청 뛰는 것처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를 깨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한번 깨진 목돈은 다시 목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푼돈부터 모아야 하죠. 돈을 뭉치지 못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평생 일하며 제자리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복리를 투자에 적용했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사업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또한 청소부에 불과했던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자신이 번 쥐꼬리만한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92세에 세상을 떠날 때 온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는데 순자산을 100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커집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 복리로 투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다 늙어서 부자가 되면 뭐해? 젊을 때 좋은 시절 다 가면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연수익률 10% 넘는 투자처를 찾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요즘은 은행 이자도 낮고 게다가 예금 기간이 짧으면 이자율은 더 낮잖아. 그럼 언제 5억 모으고 언제 10억 원을 모은단 말이야. 게다가 30-40년 뒤에 10억은 지금의 10억 원의 가치보다 한참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계산한 방식은 원금 1200만 원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자산을 더 빨리 많이 증식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익률을 높이는 겁니다. 1%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을 찾아 예금하거나 주가와 배당률이 우상향하는 가치주에 투자하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10%인 S&P 500 지수 같은 곳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0%인 거지 단기 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아시죠? 그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원금을 잃는다면 돈만 잃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잃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는 말과 같으니 원금을 잃어서는 소용이 없죠. 즉 원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저축률을 높이는 겁니다. 매달 100만원씩 붙던 걸 150만원, 200만원으로 늘려서 저축하면 되죠. 먹는 걸 줄이든 투잡을 뛰든 부업을 하든 몸값을 높이든 버는 능력을 갖추든 어떻게든 저축하는 양을 늘리면 보다 빨리 자산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1000억대 자산가인 세이노님도 돈 모으는 속도가 빠르면 재테크는 쉬워진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저축과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지속적인 고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약만으로는 저축률을 높이긴 힘들어요. 결국 현재보다 소득을 높여 저축량을 늘려야 돈 모으는 속도가 빨라지죠. 돈 버는 능력에 관한 영상은 이 영상만 한 게 없으니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